정치권의 큰 쟁점이었던 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두 법안의 국회 통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러 행위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을 하거나 IS 같은 테러 단체에 가입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산에서 테러 단체의 깃발을 흔들고 그 단체에 돈을 보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 사람이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추방이 됐는데 그쳤는데요. 만약 지금 그가 잡혔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테러 방지법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찬반 논란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테러 방지법은 2001년 9.11 테러 때부터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입법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은 지금 테러는 이 국제사회의 그야말로 그 새로운 안보위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테러는 문명 대 반문명의 대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정부 여당의 테러 방지법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국가정보원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이런 형태로 통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에서 가장 우려가 됐던 점, 국정원이 권한 남용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 방지법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추적하려는 내용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는 건데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인권 보호관도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테러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치료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테러로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등급에 따라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테러 예방을 돕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에 11년 만에 이번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대립했던 주요 내용과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제2조 기본 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에서 대립을 해왔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핏 보면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권 증진 그리고 평화 정착 중에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법안에서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됐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쟁점이었는데요.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론은 통일부에 설치를 하되 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는 총선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논란 속에 어렵게 통과된 테러 방지법 그리고 북한 인권법, 시행 과정에서는 또 어떤 논란을 낳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